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수요일에 만나는 봉 선생님. 제가 그래서 앞뒤를 바꿔가지고 만수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만수르가 특히 좋죠. 그 부자라는 만수르. 좋아요? 좋습니다. 안 좋아하는 얼굴인데. 아니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어디에 꽂히는 거야? 네? 만수르가 부자라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밌네요. 재미있는 걸로? 주제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본인은 그동안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몇 명 부른 걸로 알고 있네. 자,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심각합니다. 아, 저는 이 MBC하고 KBS 이 이사장, 사장 해임 관련해가지고 또 치사하게 행정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럴 줄 몰랐거든요. 자, 공영방송의 박문진 이사장 해임, 김희철 KBS 사장 해임 제청까지 이동관 위원장은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공영방송 흔들기가 지금 남아있는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제 김희철 KBS 사장은 6대0으로 6대0으로 만장일치로 해임이 됐더군요. 왜냐면 그 5명이 원래는 이제 야당 추천 의원들이 훨씬 많았었는데요. 2명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6대5가 돼버렸어요. 6명이 1명이 더 많죠.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야당 추천 의원들 5명은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퇴장해버렸어요. 표결하기 전에. 그랬더니 6명 남은 사람 다 6대0으로 만장일치로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말인 경우 야당 추천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건 뭐 누가 봐도 김희철 사장을 쫓아내겠다는 의지라고 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임 사유를 4가지를 드렸는데요. 해임 사유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래. 요즘 적자 없는 공영방송 있어요? 요즘 방송사들이요, 여기도 통통도 여기다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사들은 인터넷 매체들이 활성화되고 인터넷 신문들이 활성화되면서 경영 측면에서 공중파 방송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다 적자예요. 근데 적자가 사장 책임이에요. 물론 뭐 사장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해임에 이를 수 있는 책임이냐고요. 그거는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라는 경영 악화가 문제가 된대. 그러면 공기업 중에 경영 악화된 공기업 많거든요. 한전을 포함해서 다 쫓아내야지. 그러면 그런 공기업들도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직원들의 퇴진 요구를 해요. 누가 퇴진 요구를 했어요? 직원들이. 아니 여러 노조들이 있잖아요. 노조 중에 퇴진 요구한 노조가 있겠죠. 그 노조가 그러면 전체 KBS 사원들이나 전체 KBS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리더십이 상실됐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불공정 편파 방송을 했대요. 아니 불공정 편파 방송을 주장하는 거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여권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편파 방송이라고? 그게 이유예요. 그 고용 안정 또 하나는 뭐냐?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 6이래요. 분리징수를 본인들이 추진했잖아요. 들어와서. 아니 그러면 분리징수에서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KBS 사장 입장에서는요, 경영 악화되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징수하면 지금 당장 3.6%가 줄었거든요. 지금 지난달에. 그렇게 줄게 되면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유로 들었어요. 이게 과연 해임될 수 있는 사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법적으로 큰 비리가 있거나,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영의 차원에서 보면 방송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영 적자의 문제를 사장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편파 방송 운운하고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제대로 대응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의 코드가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현 정부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해임이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현 정부의 요구가 뭔지도 미처 알 겨를 없이 잘렸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현 정부의 요구를 알아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주고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안 하겠지? 너 할 기회 전혀 안 주겠어. 잘라버렸어. 이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김희철 KBS 사장,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도 제출했고, 내가 그거를 수십 쪽을 만들었는데 니네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를 잘랐구나. 이게 이제 어제 말했던 핵심이에요.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고 기대를 했으나 그렇기보다는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오로지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이 김은철에게 몇십 쪽 되는 소명서 내라고 한 거죠. 말하자면. 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KBS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가처분 신청부터 할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KBS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안 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그냥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박문진 이사장은 인용을 했어요, 법원에서. MBC 에서. 그래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김인철 사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정말 제대로만 판단해 준다고 하면 가처분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예요. 네. 그리고 해임이 될 만한 사유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정권 입맛이 맞지 않으면 공영방송 사장을 마음대로 쫓아내도 되는 겁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영방송 사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공영방송이 어떻게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원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이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다시 복귀합니다, 사장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장을 뽑으려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KBS는. 그러니까 빨리 결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복귀를 해서 사장 임명하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법원에서 만약 인용을 안 해주면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지리한 법정 투쟁을 하게 되면 지난번 정윤주 사장하고 똑같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대법원까지 가면. 그렇게 되면 임기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정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KBS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장 가처분 인용돼가지고 돌아왔지만 네. 또 계속 괴롭힐 거예요. 사장을 바꿔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공영방송 사장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심지어 언론 보도에 꼭 집어서 누가 다음 사장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 하는 누구래요? 짓입니까, 진짜? 그건 모르겠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그렇게까지 보도가 나올 정도면 이게 다 계획을 해놓고 짜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하는 정부가 정말 언론을 제대로, 언론의 어떤 기능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고요.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의지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 더 탐사를 통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관제대물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유튜버죠. 극우 유튜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데모를 해달라. 관제 데모라는 표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 MBC, 네. 그때 대화 내용은 MBC예요. MBC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가 정부를 비판하고 이게 제대로 된 보도냐 이러면서 거기에 가서 좀 항의 시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또 그 다음날 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공무원이면 강순규 이 사람도 그래요. 시민사회 수석이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시키면 안 되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인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튜버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관제대모를 하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한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렇죠. 또 어디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수석에 앉아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현재 검찰은 이런 사람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잡고 맨날 야권에 있는 인사들에서 수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정한 수사냐고요. 공정한 검찰이고.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압수수색 한 100번 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 사람에게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그랬을 수 있죠, 했겠죠. 충분히.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당대표 뽑을 때 강신업에게 그만 나가게 해라. 네. 이 사람이 나가면 건희 여사가 들먹여지니까 좋지 않다라고 이 강신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게 그 이제 녹취록도 나왔어요. 네, 그 맞아요. 녹취록이 나오게 된 것도 녹음한 당사자가 푼 거겠지, 그렇죠. 말하자면은. 맞아요. 자, 그 사람 왜 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 그 당시에 중요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강승규가 강신업을 주저앉힌 결정적 계기는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가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강신업이 5.1% 나온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돌풍이라고 우리가 그때 강신업 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막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변희재 대표도 강신업 될 겁니다 막 이러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강승규 수석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면 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없는 강신업 빨리 내려보내자. 강신업하고 김기현하고 둘 다 올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강신업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얘 조심시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방송 기자에게 얘기 설명하면서 얘가 그때 이렇게 해서 주저앉히게 됐다. 비하인드가 그거다. 이런 설명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디어 토마토 결과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보는 시민사회 수석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를 이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통령실이 원하는 누군가를 대표를 앉히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을 다 그렇죠. 주저앉혔잖아요. 다 주저앉히는 거죠. 예를 보세요. 유승민 네. 주저앉혔죠. 나경원 주저앉혔죠. 그리고 심지어 강신업까지 주저앉힌 네.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당이 대통령실의 무슨 하위 기관이에요? 물론 뭐 김기현 대표 보면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을 하고 대통령실을 원하는 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것도 당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헌정사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으로도 저는 문제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실 어떻게 당의 대표 뽑는데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앉히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통령실에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치킨님이 예. 노 변호사님 혹시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요? 왜 갑자기? 복만님 숨 넘어가겠어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이건 제가 좀 이제 숨 고르기 하시라고 네. 읽어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이동관 위원장 들어간 이후로 엄청나게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TF 가동을 방통위에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건 결국 경고장으로 우리가 받아지는데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뉴스타파 보도 내용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그 신고를 받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서울시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셨지만 네. 그게 지금 뉴스타파를 폐간이니 뭐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인터뷰를 다 드러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선별적으로 할 때 조금 의도가 가미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언론사의 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그렇죠. 걸 좀 못했다고 해서 폐간 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첫 번째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를 인용한 매체는 전부 다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둘 다 말이 안 돼요. 둘 다 지금 얘기하신 거. 그래요? 첫째, 둘 다 말이 안 되지. 자 보세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중에 문제를 삼고 있는 커피를 누가 타줬나 가지고 문제를 그래야 삼더라고. 커피 누가 타준 거 중요해? 나 진짜 화가 나.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누가 타는 게 틀렸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박모 검사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시에 과장인가요? 중수이과장. 네. 그분이 타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보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비판할 수 있어. 왜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확인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녹취록 내용이 다 거짓이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지금 증명이 됐어요? 거짓이라고? 안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어요. 조작을 했다니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조작이라고 하면요 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미리 자 인터뷰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다 만들어야 돼 시나리오를.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간에 전화 받아요? 녹취록에 보면 전화 받아요 중간에.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녹취를? 아니 그리고 인터뷰가 아닌 게 그때 전화도 중간중간 받고 딴소리도 계속하고 네, 얘기가 맞아요. 자꾸 옆길로 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요 이 사람들이. 왜?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에게 사과를 하러 온 거예요. 나 너 며칠 전에 얘기 나눈 거 그거 내가 녹음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만배 씨가 에이? 나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다니 선배님 너무 섭섭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 내가 엄마 이거 기사 나가면 큰일 나. 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도된 인터뷰라고 할 볼 수 수가 없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이걸 일부러 공개하기를 원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희 변호사 설명했던 것처럼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했다. 녹음을 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공개될 목적으로 한 겁니까? 김만배는 몰랐다잖아요. 자기 녹취되는지도. 몰랐죠. 신앙님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조작입니까? 이게 뭔 조작인데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으니까 커피 타준 사람이 달렸기 때문에 조작이래. 아니 이것 보세요. 전체 내용을 봐야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했냐 안 했느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대장동 관련 그러니까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을 관해서 다른 부실대출은 다 조사를 했는데 왜 대장동만 뺀 거예요 그러면? 왜 빠졌죠? 설명하세요 설명. 왜 빠졌는지. 대장동 것만 빠진 건 맞잖아요. 근데 왜 빠졌는지를 설명이 안 해.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지. 아니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을 했는데 그중에 대장동 관련된 부실대출만 수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어. 그럼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의혹도 제기 못해요? 그게 무슨 조작입니까? 어디에 조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만들겠다요?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저도 저 나름대로 가짜뉴스 의견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게 가짜뉴스 아니야 이걸 판단하겠다고요? 그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단할 때는요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언론들을 다 가짜뉴스 몰 수 있지. 그러면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정부는 자기들 입장에서 비판과 견제역하는 언론이 어떤 비판적 보도를 했을 때 그걸 가짜뉴스 몰아세워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에요. 커피 누가 타줬나 이거 잘못 썼으니까 가짜뉴스야.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되겠어요?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실수한 부분에서 뭐 실수를 했다면 거기서 책임을 묻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폐간에 이를 만큼의 중요한 문제냐고요. 다른 의혹에 대해서 왜 제대로 답변도 안 하면서 조작이라고 뭐라고 하고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마치 계획하고 인터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폐간도 그래요. 폐간을 마음대로 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없어요 법률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겠지. 만들자고 원래 옛날에도 너무 심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금을 늘려서랑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했지만 그렇지. 한 번 잘못했다고 폐간?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언론 통제예요. 언론사를 함부로 폐간을 해요? 이건 독재 정권에 있을 수 있는 공산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이게 지금 뉴스타파는 어디에 등록된 신문사냐 언론사냐면 서울시에 등록된 언론사예요. 방통위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이동관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그 권한이 없다. 월권이야 월권. 방통위는요 방송만 하는 거예요. 방송과 통신. 신문은요 문체부에서 하고 지자체가 해요. 그리고 신문사의 폐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 뭐가 있냐면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근데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회예요. 뭐 제가 이제 저도 모 지자체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제가 해외를 한번 갔는데 어떤 언론사를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한 줄 아세요? 등록해놓고 기사를 안 쓰는 언론사들. 2년 3년이도 기사를 안 써. 등록은 했어. 예를 들면 모 기자체에 우리가 신문사 하겠습니다. 등록을 해. 등록 받아줘요. 왜냐면 신고제 이제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야. 규정만 딱 맞으면 다 신고하면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기사가 하나도 없어. 2년 동안. 또는 뭐 실제 사무실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런 경우만 이제 그 등록을 취소하는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심의에 올라온 건들을 보니까 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만든 거야.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다른 게 나와. 이거는 이제 언론사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등록을 취소할지를 심의하는 거지 언론의 내용 가지고 한 건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심의하는 동안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게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언론사의 입도 재갈에 물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유튜브로 송출되는 보도나 시사방송 모두를 전부 다 자기 발알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인용 보도하는 언론사들 몽땅 다 고발한다는데 아니 인용 보도를 정확히 하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왜 고발 사안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인용 보도 하잖아요. 인용 보도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도 1차적으로 보도가 나오면 그 보도를 다 인용 보도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중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요. 다른 데서 어떤 기사 나오면 다 인용보도 하잖아요. 네, 그럼 다 그것도 처벌하세요. 그런 논리로 따지려면.
인용 보도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보도한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언론의 보도를 받아서 어느 언론사에 누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소스가 있고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소스를 밝히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요. 어떤 언론사도 아무런 보도도 못해요. 그러면. 아니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원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론사는 권력기관 또는 권력이 갖고 있는 물론 그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권력기관이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사가 무슨 수사권이 있어요? 강제 수사권 없잖아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이 상당히 믿을 만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여론이 형성돼서 사회 이슈화 되면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100% 진실이 아니면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언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검찰이 주는 소스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보도할 수 없어. 그럼 여론 형성을 할 수 있겠어요? 감추고 있고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경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떤 것을 보도할 수 있는데 대체.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혹 제기를 하는 거라고요. 100%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언론은 보도를 하는 거예요. 위법성도 조각되죠. 그렇죠. 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보도하는 과정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위법성은 조각의 사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잖아. 심지어는 인용해서 보도한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기사를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MBC, JTBC만 인용 보도했어요? 다른 언론사 안 했습니까? 다 왜 했어요. 거기만 꼭 집어서 하는데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KBS, 그다음에 김어준 다 없어진 프로까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없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진 것까지도 주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제재 그리고 김종배의 신원집중도 지금 예.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11개인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단시켜놨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가지고 경고를 주거나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도 그래요. 심의에도 야당 의원들 다 빠진 상태에 여당 의원들끼리 앉아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방송 소위가 있어요. 네. 방송국에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소위가 있는데 그 소위 구성도 여야가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야당 의원들 다 퇴장했어요.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여당끼리 앉아가지고 했어요, 또. 여당 추천위원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합의제여야 되는데. 그래, 합의제죠, 당연히. 그래서 여야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인원을. 네. 그러면 합의제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요,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네. 자, 황성원님께서 우리 최진봉을 KBS 사장으로 추천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님께서도 또 나만의 스티커 10,000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나만의 쓸 건 뭐예요? 스티커. 아, 스티커. 자, 여러분 제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이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선관위가 북한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진짜 북한, 중국 개입설 이런 것 좀 안 나오면 안 돼요. 도대체가 이태원 참사도 북한 개입설이고 이태원 참사 당해서 엄마들이 일어나도 북한이 개입한 것이고 오송 참사가 일어나도 북한이 개입한 것이고 오송 참사 일어났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북한이 개입한 것이고 우리는 뭐 바보입니까? 딱 북한이 지령 내리면 다 합니까?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거는 우리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는 그거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도 정부의 비판만 하고 항의만 하면 너 북한 지령받았지. 이게 갑자기 어디서 막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선관위까지 북한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요? 나중에 이러면 이럴 거 아니야. 선거에 지면 북한이 개입해서 졌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북한이 선거를 지게 만들었다고 했겠지. 어처구니요. 너무 심한 것 같아. 이 질의 또 웃기는 게 질의를 누가 한 줄 아세요? 누가요? 조정훈. 국회에서 조정훈이 질의한 거예요. 조정훈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북한이 개입한 것 같습니다. 대책 세우겠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캐나다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야. 뭐라고 다시 말해?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 캐나다에 한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유학생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친중 성향의 의원들을 당선시키려고 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국정원이 아니라 선관위 답변한 내용이에요. 선관위 요즘 선관위 왜 이래? 지난번에 막 잘리고 여기저기 진짜. 인사 채용 비리 발표만 네, 나왔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어처구니없어. 그리고 다 바뀌었잖아요, 또. 아니 바뀌었는데
그 전에 어쨌든 그 공무원 조직에 자기 자식이나 맞아요.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 친척들. 그렇게 들어갔을 예, 거 예, 아니에요. 그랬죠. 거기는 공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이렇게 특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비판받아 그것 마땅하지. 때문에 비판받고 감사하고 감사받고 이러니까 알아서 깨갱깨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스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북한 개입됐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안 통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는 북한 주민이 투입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지난 11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방송 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좀 치사하더라. MBC랑 KBS 안 와. 못 와. 사장을 초대를 안 해. 초대를 안 했어. 예. 그러면서 왜 초대 안 했니? 대답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MBC, KBS를 생각을 해서 방송 대상에서 가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가장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는 두 개 언론사를 쏙 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체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숫자로 보면 MBC, KBS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종편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만들잖아요. 일정 뭐 거기도 만들긴 하지만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만듭니까? 그럼 KBS, MBC잖아요. 규모도 제일 크고. 근데 그런 언론사를 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진짜. 공영방송을 이렇게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원래?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처벌은 안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부러 미워해서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동관 위원장은 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 진짜 좋아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 포상금 좀 올려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의 정신 그럼 세계는 무슨 뭐예요? 뜻일까요? 정신 세계는 뭡니까 대체? 나도 몰라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 말을 갑자기 거기서 왜 했으며 2천만 원이 포상금인데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라 이랬다는 건데 과방위에다가 자기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거가 대상 받는데 하나도 날 귀한 게 없다 또 이런 말까지 했더니 무슨 그러니까 제가 볼 뜻입니까? 때는 이런 거 있지. 국회 나와서는 이제 이거 비판 받을 것 같으니까 초대 안 하시니까 비판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도 나는 재벌집 막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KBS가 미워서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건 미워서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아니 이유가 없어요. KBS, MBC를 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MBC, KBS 사장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수로 최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봉이라며요. 감사합니다. 만수봉. 예.